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치매 요양보호 1편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42페이지입니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약물요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약물요법에서 약물 복용의 중요성은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해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하고,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지 관찰합니다. 자, 투여 약물의 종류로는 인지기능 개선제, 병의 완치보다는 완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이라 인지기능 개선제고요. 정신운동 개선제는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는 거예요. 망상, 환각, 우울, 공기억성 등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것으로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병 약물, 항경련제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 돕기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따뜻하게 응대하고 존중하며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환경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서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 잔존 기능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기능을 살리고 대상자 및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요양보. 대상자의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상황이 아니라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합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김어르신이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잘해서 치매 진단 후에도 자꾸 요리를 하시는데 딸이 엄마 된장국 맛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어르신은 너무 속상하시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울 상태에 빠져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라면,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한 비난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게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금방 잊어버리고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고요. 치매가 진행된 후에도 예전 방식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게 바로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4페이지를 펴시면 식사돕기가 나오는데, 자, 식사돕기의 기본 원칙은 의치가 느슨하다면 끼지 않아야 되겠고요. 질환으로 인해서 섭취해서 안 될 음식을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둬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있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없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마를 이용하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품, 그래서 사발, 플라스틱 제품 알아두시면 되겠죠.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는 음식을 갈아서 제공하고,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상자가 졸려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너무 졸거나 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은 어르신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는지, 또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닌지, 또 시력에 있어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수저의 사용법을 잊거나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도 식사를 하려 하니까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45페이지 펴시면 식사 돕기에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내용이 나옵니다. 식사 전 내용으로는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합니다. 뜨거운 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식사 전 음식의 온도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하고요.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히는 게 더 좋겠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건 식사 전에 할 것. 자, 식사 중에는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물을 따라주고 물을 마실 때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는 것. 또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알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는 거, 이것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숟가락은 어떤 게 좋다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줘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알게끔 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는 거고요.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을 또 살펴보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해 기호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즐겨 먹던 반찬과 간식을 제공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이용해서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해서 컵에 미리 물을 담가 놓거나 생선의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하는 거. 자, 생선 가시나 뼈 미리 제거하는 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446페이지 보시면 식사 후가 나오는데요. 자, 식사 후에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스프나 두유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고용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해서 스프나 두유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 후의 식사 도끼입니다. 자, 447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배설도끼가 나오는데요. 배설도끼의 기본 원칙은 일단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습관을 파악하고 치매 대상자의 방의 위치는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요. 치매 대상자의 옷은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가심이 좋아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옷은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합니다. 벨트나 단추가 있는 옷은 불편해서 시간이 걸려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고무줄 바지를 입히도록 하고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경우에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어떻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이동식 변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다면은요. 잠금 장치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낮에는 가능한 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대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해주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치매 대상자가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 한번 살펴보면 옷을 올리거나 바지의 윗부분을 움켜잡고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하고 구석진 곳을 찾습니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면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라는 거를 비언어적인 신호를 알아채리시고 우리가 돌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설 돕기에 돕는 방법을 또 살펴보면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을 유도해서 가도록 하는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배뇨곤란이 있을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뒤처리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손동작으로 옆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했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옷을 갈아입히고요. 매일 섭취 내용, 실금 사건, 배변에 대한 요구, 배설 상황을 기록해서 배설 리듬을 확인합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계획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행하는데 낮에는 2시간에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이제 배뇨 훈련을 하게 되겠고요. 배뇨 후에는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치골상부를 눌러줘서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도와주고요. 변실금이나 설사를 했다면 섬유질을 조절해서 섬유질 섭취를 제한하거나 조절을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449페이지의 개인위생 돕기예요. 자, 어르신이 스스로 씻을 수도 있는데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하며
거부감을 줄입니다. 목욕은 강요하지 않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하고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욕조와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욕실내 혼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돕는 방법을 보면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를 하고 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합니다. 발목 높이로 물을 받은 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웁니다. 운동 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자,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혼자 목욕시키지 않습니다. 자, 450페이지 보시면 구강위생이 나옵니다. 자, 구강위생에서 첫째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탄력 있는 걸 하지만 이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은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에서 잇몸 출혈을 방지하고요. 치약을 삼키시기도 해서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고 의치는 하루에 6,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주고요. 양치한 물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뱉지 않으려 할 경우에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놓고 말을 건네서 물이 뱉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의치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닦아줍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해서 자, 치아가 없는 대상자가 구강위생을 위해서는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한다? 맞나요?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 자,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를 보면 칫솔 또는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 잇몸을 닦고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으로 50 내지 60cc의 따뜻한 물을 넣어주고 물을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밀착시켜 입안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뱉게 하는 거. 자, 지금 말씀드렸던 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시 물을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 볼 또는 뺨 마찬가지죠. 밀착시켜서 입안에 물이 흘러내도록 해서 뱉어내는 거. 요게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451페이지 펴시면 옷 입기가 나와요. 자, 치매 대상자 계절에 맞는 옷으로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하고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달리지 않은 옷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고 앉아서 입도록 하고요. 자, 속옷부터 차례로 옷을 정리해 놓습니다.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고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앞뒤를 구분해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가능한 티셔츠를 입게 하고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옷에 이름을 씁니다. 자, 452페이지를 펴시면 운동도끼가 나오는데요. 운동도끼는 치매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 운동을 시키고 자, 방향입니다.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운동량은 점차 늘려야 되겠죠.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산책은 좋은 운동이겠고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 등을 말해주면서 걷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선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 다음 453페이지에는 안전과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은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안내를 위해서 시계, 달력, 신분 등의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고 언어의 이해가 떨어진다면 글로 쓰여진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켜두고요.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합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방과 주변 먼저 살펴보면 치매 대상자의 방은 2층보다 1층이 적합하고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난간이나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를 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계단의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 놓아서 야간에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전기 코드나 깔기 등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합니다. 유리문에는
눈높이에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겠고요. 방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은 상태로 침입대사로 혼자 있다면 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까 혼자 두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현실을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밤에는 전등을 너무 밝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밤에는 소등한다는 또 틀려요. 소등은 아니라 불은 켜두는데 너무 밝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석양증후군이나 야간 선망 대상자는 밤에도 밝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요. 침해 대상자는 침대는 벽에 붙여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서 낙상에 대한 안전 예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454페이지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침해 대상자 예방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둡니다. 침해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를 해두고 화장실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욕실에 관한 설명입니다. 욕실은 문턱을 없애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 주고요.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와 샤워장대에 설치를 하고, 온수기의 온도는 낮추고 온수 수도꼭지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본능적으로 뜨겁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 채로 감싸줍니다. 세제는 침해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겠고요.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455페이지의 부엌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두고요. 가스栓은 밖에서 잠가두면 킬 수가 없어요. 중간 밸브 잠그는 걸로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가스선은 바깥에서 잠근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음식 쓰레기통은 부엌에 두지 않는다.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은 냉장고에 부착하지 않고요. 자, 차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차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는 게 바로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매 요양보호서 이 1편 단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